약을 처음 받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. 이거 평생 먹어야 되는 거죠? 목소리가 낮아지는 지점도 늘 같아요. 평생이라는 단어에서요. 그래서 답을 찾아봤는데 이상한 걸 먼저 발견했습니다. 평생 먹어야 하느냐에 답하려면 평생 따라간 연구가 있어야 하잖아요. 계속 먹는 쪽과 끊는 쪽을 나눠 가장 오래 따라간 시험이 5년입니다. 그럼 답이 없는 질문일까요? 아니요, 답이 있는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. 오늘 그 4개를 열어 여러분의 질문을 다시 쓰겠습니다. 먼저 지침부터 열었습니다. 평생이라는 말 있긴 있어요. 미국 지침의 딱 한 자리입니다. 사파가 3번 이상이었거나 만성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치료가 기한 없이 필요할 수 있다. 조건이 앞에 붙은 예외입니다. 그럼 조건이 안 붙은 사람의 기본값은 뭘까요? 영국 지침은 이렇게 적었습니다. 증상이 좋아진 뒤에도 최소 6달은 더 먹어야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다시 본다. 미국 지침은 넉 달에서 9달이고요. 한국 지침은 숫자를 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. 첫 삽하면 5달에서 11달, 두 번째면 8달에서 18달, 세 번째부터 장기 유지, 2017년판 기준입니다. 권고의 근거 자체는 튼튼합니다. 시험 31편 4,410명을 모았더니 끊은 쪽은 41%가, 계속 먹은 쪽은 18%가 재발했어요. 재발확률이 70% 줄어든 겁니다. 그런데 저자들이 같은 논문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. 대부분의 시험이 12개월짜리였고 그보다 긴 치료의 근거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. 우리가 아는 건 1년까지예요. 평생은 그 선 너머로 그은 연장선입니다. 첫 번째 질문. 끊으면 어떻게 되나? 영국 일반 의원 150곳에서 478명을 무작위로 나눴습니다. 끊어도 되겠다고 스스로 느낀 사람들이었고 절반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짜약으로 바뀌었어요. 1년 뒤 재발한 사람은 끊은 쪽이 56%, 계속 먹은 쪽이 39%였습니다. 위험이 2배가 된 거예요. 여기까지가 보통 기사에 실리는 문장이고 사실입니다. 그런데 같은 표를 반대로 읽어보세요. 끊은 100명 중 44명은 1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습니다. 계속 먹은 100명 중 39명은 먹고 있는데도 재발했고요. 약은 스위치가 아니라 확률을 옮기는 장치입니다. 두 번째 질문. 그 재발은 진짜 재발이었을까요? 같은 시험에서 두 군의 우울 점수 차이는 12주에 가장 벌어졌다가 52주엔 거의 사라졌습니다. 예방이라면 갈수록 벌어져야 하는데 반대였어요. 이걸 파고든 분석이 있습니다. 관련 시험들을 뜯어봤더니 두 군의 재발률 차이 중 70% 안팎이 약을 끊은 직후에 몰려 있었어요. 끊고 며칠 뒤 잠이 안 오고 어지럽고 기분이 가라앉는 건 재발일 수도 금단일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제일 놀란 숫자입니다. 그 분석이 훑은 시험 30편 중에 금단 증상을 따로 재서 재발과 갈라놓은 시험은 한 편이었습니다. 그러니 2배라는 값은 안에 무엇이 얼마나 섞였는지 모르는 2배예요. 세 번째 질문. 금단은 얼마나 흔할까요?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도는 숫자는 56%입니다. 연구 24편을 모은 2019년 리뷰에서 나왔어요. 그런데 2024년에 훨씬 큰 분석이 나왔습니다. 연구 79편, 21,002명. 약을 끊은 사람의 31%가 증상을 보고했는데 가짜 약을 끊은 사람도 17%가 그랬어요. 빼면 약 15%, 67명 중 1명입니다. 그런데 이 숫자에도 단서가 붙습니다. 다음에 나온 재분석이 짚기를 거기 모인 사람들의 복용 기간이 대체로 6달이 안 됐어요. 3년, 5년 먹은 사람이 끊을 때 어떤지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세지 않은 겁니다. 겁먹을 숫자도 안심할 숫자도 아니라는 뜻이에요. 네 번째 질문입니다. 한 번 앓으면 50%, 두 번이면 70, 세 번이면 90%가 재발한다. 출처를 따라가 봤더니 흔히 달리는 논문의 초록에 그 숫자가 없었습니다. 본문까지는 못 열어봤으니 단정하진 않겠습니다. 실제로 사람을 따라간 자료는 다르게 말합니다. 318명을 10년 추적했더니 재발이 한 번 늘 때마다 다음 재발 확률이 16%포인트씩 올라갔어요. 뛰는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오르막입니다.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.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사람을 15년 따라가면 85%가 재발합니다. 그런데 한 도시의 주민을 20년 넘게 따라간 조사에서는 우울증을 한 번 겪은 사람의 절반이 그걸로 끝이었어요. 같은 병인데 왜 갈릴까요? 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진료실은 재발한 사람이 다시 오는 곳이에요. 한 번으로 끝난 분은 다시 오지 않으니 제 표에 남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 눈에는 재발이 실제보다 흔해 보입니다.
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. 지금까지가 그럼 끊어도 되겠네?로 들렸다면 한국 숫자를 하나 보셔야 해요. 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새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 중 6달을 채우는 사람은 열에 2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평생 먹어야 하나요?는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. 훨씬 흔한 건 좋아졌다고 느낀 바로 그 주에 혼자 그만두는 쪽이에요. 질문을 이렇게 다시 쓰면 좋겠습니다. 평생 먹어야 하나요?가 아니라 지금이 줄일 때인가요? 그리고 줄인다면 어떻게 줄이나요? 뒤에 두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. 최근에 시험 76편 17,339명을 모아 끊는 방식을 비교했습니다. 천천히 줄이면서 심리적 도움을 함께 받은 쪽은 계속 먹는 쪽과 성적이 비슷했어요. 나빴던 건 갑자기 끊는 쪽뿐이었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지침에 평생은 기본값이 아니고 그렇게 오래 확인해본 시험도 없습니다. 끊으면 위험이 2배가 되지만 그 안에 금단이 얼마나 섞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. 그래도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. 혼자 갑자기 끊는 것만은 어느 자료에서도 좋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? 물어봤을 때 어떤 답을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런 이야기는 주 2~3번 올립니다.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